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하겠습니다. 일발장전의 보물 같은 두 분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래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정한 날은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고요. 정한 날은 제대 날짜는 꼭 오지 않습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새벽 드디어 마이크론의 3분기 그쪽 회계 기준으로 3분기 실적 발표가 있게 되겠고 뭐 숨죽이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한 24시간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국내 증시는 일단은 간밤을 좀 보면 기술주 쪽 반도체 위주로 돌아갈 것 같다. 이런 좀 전략을 짜보면서 본격적인 일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오늘의 일발 종목은 뭘로 준비하셨습니까? 반도체 소부장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왔고요. 네. 지난 5월 7일인가요? 5월 초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PSK 홀딩스라는 종목을 오늘 다시 한번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밤에 이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주가 흐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어제 우리 국내 증시 엔비디아가 어저께 이제 7% 급락했었는데 SK 하이닉스 상승 마감했고 삼성전자도 상승 마감했고 한미반도체도 개파락 출발했다가 네, 낙폭을 거의 다 줄였죠. 줄이고 네. 뭐 약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마감이 좀 됐잖아요. 결국에는 어제 장중에 우리 국내 증시는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저점을 좀 잡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장중에 그 생방송 진행하면서 네. 엔비디아 주가가 118달러, 117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먼저 선반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본장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 이제 개장을 하면 엔비디아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 당장 그냥 매수하시라. 그래서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께는 그냥 매수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네. 그때 이제 116달러 한 118달러 정도 이제 됐었으니까 그 가격부터 이제 한 7%가 넘게 이제 반등이 바로 들어온 거거든요. 어제도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 엔비디아 이제 주가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냥 사시라. 한 번에 이제 사기 좀 불편하시면 세 세 번. 번 나눠 가지고 오늘 사시고 그다음에 실적 발표하는 거 보고 사시고 네. 다음 주 다음 월요일 주. 초반에 한 번 더 사시고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결국 이제 엔비디아 주가는 120달러 아래가 이제 매수 기회였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실적에 대한 거 이제 뭐 실적 자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없어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실적은 네. 굉장히 좋을 거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실적이 좋은 걸 떠나서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왜 계속 목표 주가가 이제 상향 조정되고 있고 밸류를 이제 높게 받고 있는가? 네. 지금 SK 하이닉스보다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총이 훨씬 더 높은 이유가 뭔가? 이걸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직시를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오늘도 지금 시티증권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컨센에 대해서 상향 조정한 거 이제 뭐 실적 발표를 하면 숫자에 이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목표 주가를 175달러로 또다시 이제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175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할 때 이게 디램하고 낸드가 이제 좋다라는 건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요. 결국 밸류를 이제 좀 높게 멀티플 좀 높게 부여할 수 있는 이유는 HBM 관련된 이제 매출의 확장 그래야겠죠. 때문이거든요. 올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 관련 매출이 원화 환산했을 때 대략 한 1조 원 정도 돼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지금 시티증권에서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추산을 하고 있냐면 30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4조 원이 넘다라고 이제 넘는다라고 이제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일단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HBM3E 시장에 이제 진입을 했는데 내년에는 HBM3E 그리고 HBM4와 관련된 이제 매출이 올해보다 4배가 넘게 이제 성장을 할 거다. 이것 때문에 지금 멀티플을 높게 부여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175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보면은 다들 삼성전자가 이제 뭐 상승 여력이 이제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지금 HBM 진입이 안 되어 있더라도 목표 주가를 막 10만 원, 10만 5천 원 이렇게 이제 높게 잡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사실 좀 현실을 너무 좀 외면한 이제 논리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그래요? 왜요? 잘 생각 왜? 한번 해보시면은 2018년에 그때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1차 슈퍼사이클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17년에서 18년으로 넘어가는 동안에 2018년에 삼성전자가 1년 동안에 영업이익을 얼마를 벌였냐면 58조 원을 벌었어요. 그 당시에 SK 하이닉스도 1년에 영업이익을 20조 8천억을 벌었거든요. 근데 그때 삼성전자 주가 5만 원이었어요. 네. SK 하이닉스 주가 10만 원, 지금의 반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었는데 주가가 그 정도밖에 못 움직였느냐? 이 레거시, 소위 말해서 이제 디램이랑 낸드 같은 이런 이제 사이클을 타는 이제 산업 같은 경우에는 1년 반짝 열심히 벌었다가도 그 다음에 실적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이제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2018년에 삼성전자가 58조 원을 벌었다가 그 다음에 2019년에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어요. 네. SK 하이닉스도 2018년에 20조 8천억 벌었다가 그 다음에 2019년에 고작 2조 원 벌었거든요. 10분의 1로 급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레거시 쪽 랜드라든지 디램은 업황 사이클에 따라서 굉장히 이익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순히 1년, 2년 돈을 번 거 가지고 높은 멀티플을 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승승장구하고 있고 SK 하이닉스 주가가 20만 원 뚫고 지금 24만 원, 뭐 30만 원 목표 주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이 HBM 시장, 특히 제가 HBM과 기존의 이제 레거시 디램 랜드하고 이제 비교를 해드릴 때 사실 기존의 디램 랜드는 업황 사이클 따라서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좀 크지만 지금 HBM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공급자 우위의 시장, 특히 또 수요에 맞춰가지고 생산 스케줄이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하고 나서 그게 이제 유유자산으로 이제 돌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고 설비 투자를 하는 족족, 공장이 이제 가동되는 족족 그대로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 매출 인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그나마 지금 높은 멀티플을 부여받으면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실제로 삼성전자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10만 원까지 가려면 결국 HBM과 관련된 성과가 나와야 된다.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방향은 이제 그거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의 절대적인 이익 규모와는 상관없이 성장성에 대한 이제 멀티플을 받기 위해서는 HBM 시장에서 가시적인 이제 성과가 만들어져야만 한다. 그래서 아무리 디램 랜드 실적이 잘 나와도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원 가려면 HBM3E 콜테스트 통과해가지고 엔비디아 공급해야 되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개화되는 HBM4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이제 발을 들여야만 10만 원 이상의 이제 주가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미 시장 진입을 했고 실제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매출이 이제 4배 가까이 폭증할 걸로 이제 예상되는 건 결국 엔비디아의 스케줄에 따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HBM 공정 투자를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HBM4 시장까지 이제 진입을 하게 된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시장 점유율이 30% 가까이 이제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시장의 흐름을 잘 따라가야만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이제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PSK 홀딩스를 이제 주목을 해보자는 거예요. 물론 잠깐 정리를 하고 가죠. 네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지금 반도체가 레거시와 HBM이 있는데 우리가 주가 쪽에서 많은 멀티플, 그러니까 풀이를 주는 쪽은 HBM 쪽이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사랑도 있고는 하지만 아직 삼성전자 HBM으로 못 들어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디램과 레거시 쪽에 멀티플 주는 것보다는 이미 들어가 있는 하이닉스라던가 마이크론 쪽에 좀 더 많은 고퍼를 주는 멀티플을 주는 것이 실은 당연하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 전략도 삼성전자가 빨리 대기를 기다리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보다는 오히려 들어가 있는 녀석들 여기에 한 번 더 올라타는 것이 더 합리적인 투자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해 보셨을 때 실제로 우리가 스마트폰도 예를 들어 보면 스마트폰이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마진이 많이 남을 때는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주들이 멀티플이 막 30배, 40배 됐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부품주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에 갤럭시가 얼마가 판매되는 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세요. 거의 영업이 잘 되는데 아직도. 영업이 아무리 잘 돼도 거의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결국은 마진 자체가 많이 이제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고 시장 자체가 성장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2018년, 2019년 이 사이클을 이제 비교해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에서 모든 이제 이 반도체 종목들의 이제 주가는 결국에는 기존의 레거시 디램 랜드 가지고 이제 주가의 밸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장, 이 HBM에 의해서 밸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SK 하이닉스보다도 월등히 지금 높은 시가총액을 이제 부여받고 있는 게 정당화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가슴 아픈 현실인데 이걸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결국 또 위기론에 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도 소부장 종목들 역시도 HBM과 관련된 익스포저가 높아지는 종목들을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점에 있는 SK 하이닉스, 그 바로 아랫단에 있는 한미반도체, 그리고 그 아랫단에 있는 소부장 종목들, 이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대장주고 한미반도체가 이제 따라가고 있고 그 아래에 지금 테크잉이라든지 이런 이제 후공정 기업들도 결국은 HBM과 관련된 익스포저가 높기 때문에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PSK 홀딩스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내용에 대한 건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디스컴 장비라든지 리플로우 장비 이제 만들고 있고, 특히 이제 디스컴 같은 경우에는 이 TSV 이제 공정이 더 심화되고, 특히 적층이 이제 8단 12단까지 왔고 내년에 이제 16단까지 이제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정에서 디스컴 장비에 대한 이제 수요가 더 늘어나고, 메모리 3사, 삼성전자가 뭐 언제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이 메모리 3사를 다 고객사로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PSK 홀딩스다. 특히 리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들 이제 올해 HBM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리플로우 장비에 대해서 많이들 좀 들으셨겠습니다만 특히 이 리플로우 장비가 뭐 MR 머프 방식이든 NCF 방식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 리플로우 장비가 이제 쓰이고 적층수 이제 상향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매출 캐파가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도 뭐 굉장히 주가가 강하게 좀 상승을 했었거든요. 최근에 85,000원까지 이제 급등을 했다가 고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 조정을 받았으니까 엔비디아가 딱 15% 조정받고 오늘 7% 급반등했잖아요. PSK 홀딩스도 역시 마찬가지 뭐 대장주 역할을 하는 소부장 종목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 15% 조정을 충분히 좀 받았으니까 오늘 이제 반등의 무게를 두고 대응을 해보면 될 것 같다. 올해 연간 기준으로 지금 매출액 전망치가 1,700억 정도 내외,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700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단순 계산해 보셔도 마진 자체가 다른 소부장 기업하고 아예 차원이 다르다. 제가 한미 반도체를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 이유가 내년도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실제로 이제 매출 전망치가 지금 1조 1,000억까지 나왔거든요. OPM 한 40%. 내부적으로는 저는 40% 더 넘게 이제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 단순히 이제 40%만 계산을 해봐도 한 4,500억에서 5,000억 가까이 이제 영업이익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멀티플 한 30배, 40배 이제 부여하면 시총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바로 계산이 나오잖아요. PSK 홀딩스는 지금 현재 시총이 한 1조 5천억, 1조 6천억 정도 이제 되는데 올해 이제 예상 영업이익이 한 700억 정도 되니까 멀티플 한 20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25배 정도로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직전 고점이었던 뭐 8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이제 보고 단기적인 이제 목표 가격은 84,000원 정도 이제 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63,000원 정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은 이제 5월 달에 제가 일발로 한번 PSK 홀딩스를 다뤘었고요. 그때 기업 분석은 많이 해드렸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내일 마이크론 실적을 앞두고 왜 다시 HBM 쪽, 그 중에서도 디스컴 장비, 이제 강강하게 있는 거 다 이제 찌꺼기 치우고요. 리플로우라고 해서 막 어렵지만 적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칩이랑 그 웨이퍼 붙일 때 쓰는 이제 장비들, 리플로우를 만드는 PSK 홀딩스에 대한 이야기를 왜 가야 되는지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 PSK 홀딩스였었고요. 준호 매니저가 여기에 좀 대항마가 있다면? 네, 대항마는 사실상 이제 오늘 한발 종목으로 일반장전 종목으로 가져왔고요. 맞아요. 여기서 이제 붙일 종목은 PSK로 한번 해볼게요. 네, 사실 차에서? 네, 맞습니다. PSK 홀딩스에서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전공정 장비 관련해서 인적 분할을 한 기업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뭐 PSK와 PSK 홀딩스는 좀 비슷한 흐름으로 주가가 이제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쉽게 설명해서 PSK는 전공정이고 PSK 홀딩스는 패키징을 비롯한 후공정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오히려 더 PSK가 좀 안정적으로 움직였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이제 PR 스트립 관련해서 글로벌 1위 업체가 이제 PSK입니다. 그래서 PR 스트립이 뭐냐면 이 반도체를 이제 제조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포토레지스트, 이제 감광 물질을 웨이퍼 표면에서 제거하는 장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SK 하이닉스나 또 삼성전자나 이제 글로벌 테크 기업들에게 다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이제 그 부분, 웨이퍼 표면에서 제거를 하기 때문에 뭐 비메모리뿐만 아니라 메모리에도 다 사용이 되게 돼서 사실상 내일이죠.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떤 실적 발표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메모리 업황의 어떤 턴어라운드의 기대감이 같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 PSK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PSK 홀딩스와 PSK를 같이 보자. 그래서 제가 PSK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게 이제 세정이라는 걸로 뭐 인적 분할아 진짜 어머니 뭐 자식과 부모 같은 그런 사회인데 PSK 홀딩스가 HBM 쪽을 탄다면 준호 매니저는 뭐 마이크론 실적에 따라서 맞습니다. 뭐 레거시 반도체면 여기에도 강강에 지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세정 쪽이라면 PSK 짝꿍들 뭐 둘 팀을 다 했습니다. PSK 홀딩스 이렇게 붙이는 종목 가보도록 하겠고요. 준호 매니저의 종목 리뷰를 해야 되는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쪽을 지금 잡아놓고 있어서 이게 화신, 서현이와 네. 현대차, 기아차. 일단 서현이와부터 갈까요? 네, 일단 서현이와. 뭐 화신의 이제 후속주로 서현이와를 네. 말씀드렸고 또 전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최근에 8거래일째 약세를 보이고 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동차 섹터의 어떤 상승 흐름은 굉장히 좋은데 맞아요. 네. 사실 현대 기아차는 이미 뭐 신고가를 경신했고 살짝 쉬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바로 밑단에 있는 SL이나 이제 HM만도 특히 SL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한번 경신을 갔다가? 했고 네. 그 다음에가 이제 시총이 5천억에서 8천억 부근 사실상 서현이와 또 화신, 성우 하이텍 같은 네. 기업들이 가장 이제 대표격이 되는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최근에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여전히 서현이와도 그렇고 화신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고 네. 봐요. 왜냐하면 대표격인 현대차와 기아차가 신고가를 경신했고 올해 하반기에 매출 성장이 더욱더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반기가 사실 자동차 업황의 더 성수기이기도 네. 하고요. 또 그리고 10월 달에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도 완공을 앞두고 있고 최근에 이제 중국의 그 값싼 전기차들을 뭐 캐나다나 또 북미 지역에서 또 그리고 유럽에서도 지금 이제 맡고 있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또 현대차가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또 그리고 사실 뭐 다음 정권이 뭐 바이든이 되든 뭐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현대차의 어떤 이제 매출 성장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 거기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 섹터이기도 하고 또 실적 성장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거기다가 인도 상장에 대한 기대감. 또 인도네시아 시장도 사실 원래 일본이 이제 일본의 어떤 도요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택시였었는데요. 최근에는 아이오닉 5라든지 현대차 그룹의 또 EUV6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가 지금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도 사위를 달리고 있다는 거 봤을 때는 전 세계 시장 그 인구 순위 1등인 인도와 네. 또 그리고 또 이제 4위인 인도네시아 또 그리고 3위인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가 굉장히 약진하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의 어떤 판매 선장성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현이아 같은 경우도 또 매력적인 거는 네. 2023년 작년부터 이제 공장을 3곳을 오히려 인수를 했고요. 3곳은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공장이 더욱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이 시작이 되고 인도에만 4곳, 또 그리고 미국에만 4곳, 현대차가 집중하고 있는 사업지에서 지금 계속해서 공장을 증설과 신설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매출 성장이 더욱더 이어지고 1분기 매출만 거의 1조에 다다랐는데요.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1조를 달성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도 신고가가 나왔고 네. SL까지 신고가가 나왔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그 밑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현 시점도 충분히 투자 관점으로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포트가 보면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현대기아차 있고 약간 여기 하이브리드 쪽에 코리아 FT, 맞습니다. 그다음에 HL만도 만도. SL이 하나가 있고 바로 밑에 우리가 3대장 네. 화신, 화신, 서현이와 서현이와 성우하이텍이 맞습니다. 있고 지배 구조로 하면 모비스와 글로비스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큰 자동차인데 우리 준호 매니저가 한 3개만 이거 조합 짜면 뭘로 짤까요? 근데 현대차부터 담을까요, 하나? 일단 현대차, 기아차에서 대장주인 현대차를 현대차 일단 담고, 딱 예. 감고 예. 그 다음에는 SL을 한번 SL을 담아요? 가보고 네. 그 다음에 화신하고 서현이아가 조금 이제 혼란스러워요. 화신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인도와 미국 시장에서의 매출 점유율 1등이에요. 1등이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는 서현이아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왜냐면 주식은 아까 성장성이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서현이아가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네. 때는 서현이아가 좋고 담고. 단기적인 어떤 탄력적인 면에서는 화신이 좋다. 좋구나. 네. 지배구조 쪽에서는 글로비스? 현대 글로비스. 글로비스 담고. 네. 그리고 정말 이제 현대차의 어떤 미래의 가치를 본다고 했을 때는 현대 오토 에버도 좋아요. 아, 이거 네. 5개는 담아야 되겠네요. 이 차 맞습니다. 중에서. 차 네, 중에 그래서 5개. 예. 우리만의 어떤 이제 ETF를 만들어 보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 오토 에버도 물론 좋다. 그래서 네. 왜냐면 앞으로 현대차가 이건 성장이 너무나 담보되어 있는 게 2025년까지 SDV를 전차종을 다 전환한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소프트웨어를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상장된 기업이다 보니까 내년까지 현대차가 이제 결국 SDV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소프트웨어로 전환을 해야 OTA 서비스를 해요. 무선 업데이트를 서비스, 휴대폰 쪽과 똑같이 할 수가 있고 또 OTA 서비스가 돼야 또 자율주행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소프트웨어로 전환하는 게 필수다 보니까 또 이제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또 이제 현대 오토 에버도 좀 매력적이다 좀 보고 있습니다. 준호 매니저의 이 자동차 ETF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하나 네. 두고 밑에 SL 네. 담고 서현이와 네. 담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배구조 쪽에 글로비스 글로비스. 담고 이쪽에 오토에버. 오토에버. 예. 네. 이렇게 ETF를 담는데 최혜숙님이 이렇게 되니까 왜 현대 위안은 빼나요? 아. 부품적으로 근데 현대 위안은 안 되나요?
그러니까 없잖아요 지금 혜수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ETF에 네.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차트만 봐도 네. 이미 지금 현대유야 위치는 코로나 이전 가격대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의 우리가 주식은 미래의 가치를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을 본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밑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거고 또 그 외에 이제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있어서 오히려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지금 우상향 추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현대유야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주가가 코로나 이전 때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만약에 현대모비스와 현대유야를 살 바에 현대차를 사면 되는 거고 또 그리고 현대차의 어떤 성장성에 같이 동반 진출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탄력도 면에서 훨씬 좋고요.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아까 소프트웨어 기업을 보는 게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ETF 네. 주노스 자동차 ETF를 한번 짜봤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영민 매니저의 일발 리뷰 들어갈 텐데 저도 이 종목 보고 있습니다. 14일 코아시아입니다. 삼성전자 향이라고 해도 되겠죠. 파운드리 쪽. 그렇죠. 이제 7월 5일 다음 주 5일이 삼성전자 실적이니까 네. 한번 입질 이런 생각 해보거든요. 코아시아. 이게 이제 뭐 삼성 이제 파운드리 포럼도 이제 예정이 좀 되어 있고 네. 다만 이제 이게 지금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삼성전자 결국 이제 디램하고 낸드 쪽이에요. 네. 이게 얼마나 이제 폭발적으로 또 실적이 나와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 실제로 이제 파운드리 쪽은 여전히 이제 좀 적자 구조가 이어질 걸로 이제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이걸 뭔가 바꿔낼 수 있는 뭔가 혁신이 필요한 맞아요. 거죠. 네. 파운드리 이제 뭐 GAA 이제 3나노 공정 이쪽도 뭔가 이제 좀 미스가 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도 조금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실적만 놓고 보면 파운드리 좀 부진하긴 합니다만 가장 좀 좋아져야 되는 이제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를 또 끌어올리기 위해서 선결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HBM이고 그 다음이 또 파운드리예요. 파운드리. 파운드리가 분명히 좋아져야 삼성전자 주가는 또 높은 밸류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와 가장 좀 직접적인 또 관계를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 코아시아다. 뭐 자회사들을 통해서 이제 파운드리 쪽 이제 패키징이라든지 또 설계 쪽이라든지 깊게 이제 관여를 좀 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코아시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릴 당시에도 가온칩스나 뭐 칩셋 미디어 이런 이제 패밀리스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하고 비교를 좀 해드렸는데 지금 살아있는 거는 거의 코아시아밖에 없어요. 저희 이제 가온칩스도 차트 보시면은 주가가 정말 뭐 지긋지긋하게 지금 우하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칩셋 미디어도 뭐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굉장히 좀 부진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나마 지금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중에서는 TSMC 향 수혜주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에이직랜드가 네, 에이직랜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제 저점이 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기업은 뭐 코아시아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이제 9,600원까지 왔으니까 10,000원 정도는 한번 넘어갈 것 같거든요. 네. 10,000원 넘어가면 또 약간 이제 오버슈팅이 좀 들어오면 뭐 1,500원, 11,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9,600원에 10,000원 요 박스권에서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이제 작년 하반기 때부터 계속 이 박스권에 이제 머물렀기 때문에 네. 여기를 이제 뚫어내면 적어도 이제 11,000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실적 발표 전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 이제 포럼 뭐 파운드리 포럼 관련된 이제 종목으로 지금 오버브 반도체가 이제 많이 네, 좀 네, 언급은 네, 좀 네. 되는데 네. 오버브 반도체 외에 코아시아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보유 의견 드리면서 목표가는 뭐 11,000원 정도 내외에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아시아가 이렇게 이제 달리고 먼저 섰다는 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개인들이 가온칩스 같은 종목에 좀 꽤 많이 좀 이제 네.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비중을 좀 보면 어버브 반도체도 그렇고 같이 좀 돌릴 것 같은 네. 느낌도 그러니까 차트상으로는 받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예. 주가가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는 환율이 중요해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제약바이오 업종도 원달러 환율을 자꾸 이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종목을 얘기를 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실적에 집착을 하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매크로 환경 자체가 이제 불안하고 시장 환경 자체가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어쨌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고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이어야만 기관 외국인들의 메이저 수급이 지금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은 사실은 당장의 실적보다는 오히려 조금 미래를 이제 바라보고 가는 종목이기 네. 때문에 이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실제로 다 이제 뭐 설계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 그다음에 IP라든지 이런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그렇게 이제 높지 않아요. 그리고 매출에 따른 이제 영업이익 구조 자체도 굉장히 이제 좀 낮게 이제 형성이 좀 되어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강하게 올라가기가 조금 어려운 이제 구조다. 그래서 시장에 이제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성장 섹터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 특히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선호 심리가 좀 강해졌을 나올 때? 때는
가장 또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또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라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그 후보 종목들 중에서 뭐 에이직 랜드라든지 가온 칩스, 뭐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들을 이제 계속 좀 보시기는 해야 되는데 당장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은 이제 조금 불확실성이 좀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반도체인데도요. 앞서 이제 기술주는 달러 강세를 사랑한다. 달러 강세 때 기술주 반도체 가고 막 이제 그렇게 좀 짜인 것 같아요. 네. 알고리즘이. 그러나 반도체 중에서 이쪽 파운드리 또 디자인 하우스 쪽은 버낸 것 같아요. 여기는 오히려 원화 강세를 네. 또 좋아한다. 그리고 7월 5일 삼성전자 실적이 있고요. 그 전에 삼성전자가 뭐든 HBM이든 파운드리 쪽만 보여준다면 그때 이제 이야기를 돌 수가 있다. 이쪽 보여지고 있는데 뭐 가온칩스도 그렇고 어버브 반도체도 그렇고 돌리기를 저도 희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코아시아 봤고요. 자,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YS킴님. 미 증시에서 엔비디아 상승하며 반도체 업종이 주도를 했죠. 장 마감 후에 그런데 리비안의 투자 소식으로 시간의 50% 상승, 테슬라 4680 배터리 아침에 새벽에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수율 이슈들이 있습니다. 2차 전지 요걸로 한번 갈까요? 또 우리가 2차 전지 하면은 내일 밤입니다. 네. 트럼프와 바이든과 트럼프의 토론. TV 토론. 네. 2차 전지 갈 듯 못 갔어요. 갈 때 못 갔는데 저는 어차피 하반기에는 이미 이제 양극재 출하량이 이미 증명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역대급 지금 그 양극재 출하량이 나온 상태이다 보니까 뭐 당연히 전고체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미 응급제 기업인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신고가를 또 경신할 정도로 좀 먼저 강한 시세가 네. 분출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사실 에코프로 그룹주를 중심으로 또 에코프로 머티가 이제 본격적인 반발 매수, 뭐 블록들로 인한 수급 교란으로 인해서 약간의 지금 하락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요. 뭐 지난번에도 5월 21일 날 블록딜 했을 때도 보름 만에 회복하면서 70% 상승 흐름이 나줬던 네. 이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에코엠 드림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1,200억 규모의 유상증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보름 만에 70%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2차전지 섹터는 이제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고 네. 거기에 어떤 수급적인 요인으로 추가 하락이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전기차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그 기대감만으로도 2차전지 섹터의 어떤 저가 매수가 분명히 유입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섹터 자체도 워낙에 또 이제 성장 섹터의 대표격이고요. 그리고 전기차는 지금 여전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성장률 측면에서 좀 줄어든 것뿐이지 꾸준하게 지금 전기차는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기차가 판매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기차와 내연기관을 이제 골고루 판매할 수 있게끔 그 선택을 다변화시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이제 TV 토론으로 인해서 네. 크게 달라질 것도 저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 트럼프가 뭐 이상한 발언 안 한다. 물론 정치적인 어떤 네. 이제 부분으로 그건 뭐 있겠지만, 이상한 거는 네. 있겠지만은 뭐 사실상 지금 이미 뭐 전기차 관련된 어떤 이제 설비 투자라든지 인프라가 다 대부분 다 구축이 됐으니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걸 다시 내연기관으로 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기차의 어떤 그 판매량도 꾸준하게 좀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해외 전반적으로도 오히려 지금 전기차의 어떤 판매량은 물론 뭐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전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건 저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대세에는 네. 지장이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YS킴님이죠. 테슬라 4680 배터리 수율 이슈 또 리비안 지금 네. 시간외에서 폭등한 요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2차 맞습니다. 전지에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양태훈님이 사회자님 부탁이 있어요. 미국 대선 토론 다음 날 금요일이 되겠죠. 주식시장에 영향이 섹터별로 변동이 심하겠죠. 제일 염려스러운 게 2차 전지인데 내일 특집으로 편성해 장단기적으로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내일도 다루고요. 오늘도 아마 이제 개장 시간에 이제 9시 이후 개장 시간에 개장 전문가들과 함께 다뤄볼 텐데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도 우리 그때 한번 분석한 거와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후보가 그렇게 안 할 것 같거든요. 오히려 2차 전지도 좋아라 말할 것 같고 저는 신재생도 막 바이든 후보가 몰아붙일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러면 석유 계속 쓰냐, 뭐 태양광 안 쓰냐고 할 때 저는 상당히 옹호 발언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은근히 보고 있는 게 태양광 풍력을 좀 약간 노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는 계속하게 될 텐데 2차 전지도 글쎄요. 저는 전기차를 그렇게 폄하할까요? 저도 이제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없다. 네. 뭐 맞짱 토론을 한다라고 해도 어차피 이제 약간 좀 정치적 이슈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할 거기 네. 때문에 정책적인 이슈가 뭐 아주 강하게 부각이 될 것 같지가 않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이 정책적인 아젠다를 보면은 결국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좀 선명한 게 이제 또 신재생 쪽이에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아무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일부 주에서 또 막 지지율이 막 역전당하고 막 그런 이제 떨어졌어요, 현상들이 계속 좀 경험에서. 생기고 네.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비트코인 막 뭐 선봉자처럼 막 네. 옹호론 뭐 네. 얘기하고 있는 거 이런 걸 보더라도 언제든지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에 이제 또 정치적인 행적을 봤을 때 네. 자기의 이제 그 그러니까요. 어떤 소신을 언제라도 바꿀 네. 수 있는 인물이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대적인 흐름 네. 여기에서 이제 크게 빗나갈 것 같지는 않고 신재생이나 오히려 이제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뭐 이쪽은 미국 내에서도 지금 산업의 생태계가 굉장히 이제 큰 규모로 이제 지금 네.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딸려 있는 일자리 이 사람들의 이제 표를 절대로 무시할 수가 네. 없거든요. 그래서 신재생이나 뭐 이런 쪽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또 이제 극우적인 이제 발언을 하고 또 셰일 오일 뭐 파냐 뭐 이런 얘기를 할까봐 조금 더 걱정하시는 네. 분들이 계실 텐데 너무 심각하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이제 전망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막 여러 가지 시나리오 짜는데 유가도 저는 오를 수도 있다고 봐요. 뭐 가령 셰일오일 팔 거야 뭐 하면은 트럼프가 또 이게 묘하게 발언하면은 네. 여러분 그것도 유가 상승 재료가 되고 하여튼 금요일날 변동은 진짜 심할 것 같은데 확실한 건 트럼프가 돌발 행동은 하지 않을 거다. 소신을 막 발휘해가지고 전기차 IRA 폐지할 거다 이런 발언은 좀 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면서 저는 방금 네, 이제 네. 앵커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한 인사이트가 뭐냐면 실제로 뭐 맞짱 토론보다 유가가 최근에 은근슬쩍 계속 올라가고 올라요. 있어요. 네. 80달러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반대로 기름값이 비싸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네. 이제 수요가 늘어난다. 이런 또 구조도 우리가 분명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강달러의 이제 변수가 좀 있긴 합니다만 있죠. 어쨌든 유가가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것도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차 쪽에는 오히려 조금 또 우호적인 환경이 맞아요. 조성되고 네. 있다. 이렇게 최전지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를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살짝 힌트는 좋습니다. 네. 준호 매니저 오늘의 일발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PSK 홀딩스의 대항마를 준비했는데 네, 그냥 기대돼요. 뭐 이수페타시스라는 기업을 안 가져올 수가 없더라고요. 고다층 기판. 네, 기판. 맞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어떤 상승에 사실상 직접적인 한미반도체와 함께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고 뭐 이미 고객사가 뭐 한미반도체나 다른 이제 기업들이 이제 한 달에 걸쳤더라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제 구글이나 또 엔비디아 또 마이크로소프트, 인텔의 MLB 고다층 기판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네. 기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최대 수혜 섹터다. 그래서 클라우드 AI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가 폭증하면서 오히려 MLB 기판의 수요가 더욱더 견고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사공장 또 신공장이 지금 가동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그런 점은 오히려 올해 하반기에 실적 성장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뭐 사실상 지금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 추이와는 상관없이 지금 이제 MLB 쇼티지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수페타시스가 우리 국내에 있는 이제 PCB 기판 관련된 섹터의 상승을 충분히 견인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네. 북미 법인도 이미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또 중국 법인도 영업이익률이 15% 이상 상회를 했고 또 그리고 네. 신공장 가동도 지금 임박한 상태에서 네. 올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됩니다. 그랬을 때 올해 하반기에 매출 성장은 더욱더 좀 기대가 되고요. 일단 사공장 같은 경우는 1공장, 2공장, 3공장의 캐파를 합산한 규모의 50% 이상을 투자했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하반기에 어떤 실적이 좀 컨터 점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실상 공급 이상의 어떤 수요가 많고 또 그리고 MLB 고다층의 어떤 쇼티지 사태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올해 하반기 정도로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MLB 고다층이 네. 하반기 정도에는 쇼티 사태가 날 수 있다. 그럼 그랬을 때 이수페타시스는 사실상 주가의 어떤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과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탑 1등, 2등의 엔비디아, 구글, 또 AI 가장 대표격인 그 고객사들을 두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반발 매수가 들어왔고 사실 오늘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 상승 같은 경우는 큰 재료가 있다기보다는 네. 그냥 오늘 밤에 있을 엔비디아의 연례 주주 총회를 앞둔 시점에서 기대감도 있고요. 또 그리고 최근 3거래일 동안의 고점 대비해서 거의 16% 이상의 지금 그 낙폭이 나왔기 네.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되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승은 약간 기술적 반등에 좀 가까운 상태고 또 이 흐름에서 계속 유지만 된다고 했을 때는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도 충분히 다시 한번 신고가 행진이 나올 수 있다라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PSK 홀딩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 세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 HBM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하고 또 엔비디아 향 최대 수혜 섹터이기다 보니까 다시 한번 PSK 홀딩스의 대항마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고다층 기판이고 뭐 HBM 하면 기판 쪽에서는 이제 이 네. 친구가 등판을 해야 되는데 투자 전략 네. 떼어줄 때 이것도 매집 단계, 그러니까 물이라고 할게요. 적립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내일
잘 나오고 시간 외에서 뜨면야 베스트인데 네. 마이크론이 이제 잘 나왔는데 시간 외에서 못 뜰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맞습니다. 시나리오가 있어서 접근 방법도 이스페타시스도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면 이제 다 좋다고 하니까 네. 사실상 이제 세론이 나올 수도 네.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저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 번? 결국에 네. 저는 네. 뭐 그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잘 나오건 못 나오건 네. 또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던 지금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는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AI 투자만 지속이 된다고 했을 때는 MAB 기판 쇼티지가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전 이스페타시스는 오히려 어제 기획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분할로 매수하면 네. 된다라고 일단 좀 보고 내일 있습니다. 한번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한번 매수를 오늘. 한번 네. 해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내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만약에 세론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추가 하락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겠죠. 그럼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한번 확인하고 한 번 더 매수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떤 주가의 변동이 조금 이제 안정을 찾고 다음 투심이 주. 회복이 되면은 그때 한번 3차 매수로 접근을 3세 번, 해가지고 3차 매수. 네. 하면은 결국 이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또 그리고 AI 투자가 계속 지속된다면 이수페타 씨의 주가는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3세 번의 분할 3세 번 매수로 전략.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 매수가 볼까요? 말씀드리면 네. 매수가는 일단 52,000원을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은 63,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63,000원 그리고 손절 나이대는 45,0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BM의 기판 쪽 대명사 이스페타시스 준호 매니저의 오늘의 일발 종목이었었고요. 여기에 이제 붙이기 네. 종목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갖다 붙일까요? 부채 누구를? 종목은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의 낙수 효과를 네. 생각하면 또 한미 반도체를 또 빼놓을 수가 네, 없잖아요. 네. 그래서 붙이는 종목은 뭐 한미 반도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본도. 네, 뭐, 이스페타시스는 이제 MLB 이제 고다층 이제 기판과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수혜. 실제로 또 이스페타시스도 뭐 2분기 때도 실적 좋겠습니다만 하반기 때 네. 실적 성장세가 굉장히 좀 가팔라질 걸로 이제 기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 주가가 아주 높은 밸류 수준이 지금 유지가 좀 되고 있다. 네.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시총이 지금 3조가 훌쩍 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불어나 있는데도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결국 하반기 때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실적 예. 성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유효하기 때문이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에 이제 실적만 놓고 보면 한미 반도체가 막 고평가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네. 일단 TC 본더 쪽에서 이제 독점적인 어떤 지배력 그걸 이제 하나 감안을 해야 되고 하반기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상반기 이제 뭐 2분기 실적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시장에 이제 컨센에 거의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 수주거든요. 제가 앞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왜 이제 내년도에 매출액이 지금 4배 가까이 폭증을 하고 실제로 이제 2025년이 되면 점유율이 막 30% 가까이 이제 증가를 한다. 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 예상에 부합을 한다라고 하면은 캐파가 그만큼 커지고 매출액 자체가 이제 커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한미 반도체가 엔비디아 낙수 효과를 이제 기대를 해본다라고 봤을 때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 쪽 물량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거다라는 거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네. 실제로 SK 하이닉스 쪽에서만 지금 지난 하반기 때부터 올해 2분기 때까지 3,500억이 넘는 이제 수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1등 기업인 SK 하이닉스 따라잡기 위해서 점유율이 이제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더 빠르게 지금 증설 투자를 해야 돼요. 심지어 네. 지금 요즘에 뭐 뉴욕,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최근에 뭐 동남아 이제 말레이시아까지 이제 반도체 공장 증설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HBM 공장을 이제 짓는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캐파 확장과 가장 직접적으로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한미 반도체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차트도 이수페타시스나 한미 반도체나 뭐 거의 쌍둥이처럼 움직이고 있잖아요. 어제 이제 살짝 또 저점 잡으면서 21선 위에서 양봉 딱 만들어 놓고 이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뭐 21선 눌림목을 이용해서 저는 17만 원 초반 정도면 아주 적극적인 스트롱 바이를 해야 되는 이제 위치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준호 매니저 일발 종목이 이스페타시스였고요. 네. 여기에 붙이기 종목이 한미 반도체입니다. 결국 HBM 쪽의 성장세 또 프리미엄 AI 반도체 이런 쪽으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정리해 보면은 이제 처음에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이 PSK 홀딩스, 네. 디스컴 리플로우 여기에 붙이기가 PSK 네. 세정 쪽 한 짝꿍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와 한미 반도체, 반도체로 특히 HBM으로 오늘 좀 전략이 짜져 있는데
오늘 청룡님이 김영민, 김준호 두 분은 오전, 오후 날마다 방송 출연을 하시면서 하루에 4가지, 5가지 종목 추천, 일주일이면 20개에서 25개 종목 너무너무 힘드시겠어요. 유유해 주셨고요. 네, 또 노고를 다 알고 특히 우리 두 분 매니저께서 종목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가격 전략을 얘기를 하잖아요. 손절가라든가 목표가를 얘기하는 그것도 좀 잘 하셔야 돼요. 맞죠? 맞습니다. 예, 그걸 꼭 기억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가격 전략까지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참 저희가 밝고 웃음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나오고 아마 시간 외에 주가까지도 보면서 우리 두 분의 전문가 다시 만나서 이야기 또 이어보도록 하겠죠. 오늘의 일발장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